한국 축구의 미래, 그리고 알고도 막지 못하는 개인기를 구사하는 이강인 선수의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소식이냐? 이강인 선수가 PSG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지금 조금 이강인 선수가 안타까운 것이 슈퍼컵에서 솔직히 토트넘에게 발린 PSG였습니다. 근데 그걸 구해낸 선수가 누구였냐? 바로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대 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미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PSG에는 이제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고 1000억 네베스가 영입된 후로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이강인 선수가 PSG를 떠날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인지 먼저 매체의 기사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강인이 그 클럽으로 가게 된다면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을 전한 매체는 두 가지의 매체가 있습니다. 두 매체 소식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SG 컬처라는 매체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서를 전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에 대한 6천만 유로 패키지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요새 6천만 유로면은 지금 환율로 약 975억, 1000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적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PSG가 미쳐서 거절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클럽으로의 이적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PSG는 노팅엄이 제시한 총액 6천만 유로 975억 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이 금액의 절반 가까이는 보너스에 의존한 구조였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라모스가 토트넘과의 유럽 슈퍼컵 이후 이적 가능성을 닫은 반면에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이강인은 PSG 내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랩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PSG는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가 제시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PSG와 계약이 되어 있다. 랩키프에 따르면 PSG는 기본 3천만 유로 그리고 보너스 3천만 유로 총 6천만 유로 975억 원을 제안했는데 PSG가 거절했다. 이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2년 전에 2200만 유로에 데리고 온 것과 비교해봐도 큰 금액 차이가 난다. 하지만 보너스 조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PSG는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랩키프는 PSG는 제안을 거절했고 협상 테이블조차 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PSG가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노팅엄은 재차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몇 달째 PSG에서 출전 시간 부족의 불만을 드러내왔고 이적을 고려한 적도 있다. 지난 겨울 아스날과 연결되기도 했던 이강인은 이적할 미래의 팀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한 선수로 알려져 있다. 노팅엄이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파 리그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강인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노팅엄 외에도 런던의 풀럼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강인에게서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반면에 AC밀란, 나폴리는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나폴리는 오래전부터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PSG가 이강인을 팔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도 얽혀있는데 실제로 이강인은 이번 툴루즈 명단에 포함이 됐다. 반면에 돈나룸마, 킴펠페는 제외가 되었다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노팅엄이 약 1000억 원을 이강인 선수에게 베팅을 했는데 이제 PSG가 보너스 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강인에게 들어온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지금 거의 1000억 원이죠. 근데 500억은 현금으로 주고 500억은 보너스로 줄게 라고 제안한 것 같은 노팅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강인 20골 넣으면은 뭐 200억 주고 우리가 리그 우승을 하면 300억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너스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PSG가 거절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키프의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랩키프가 이번 기사에 그 원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적 시장 노팅엄 포레스트는 PSG에게 이강인 영입 제안을 했다. 이강인이 PSG든 다른 곳이든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보너스를 제외한 3천만 유로 규모의 제안을 한국인 선수에게 제시했다. 그렇지만 PSG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보너스를 제한한 3천만 유로 여기에 최대 3천만 유로의 보너스가 포함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강인은 2년 전에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에 영입된 선수인데 PSG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고 협상 테이블을 열지도 않았다. 만약 PSG가 입장을 바꾼다면 노팅엄은 제안을 상향
조절할 의사가 있다. 풀럼, AC 밀란, 나폴리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레키프는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일단 노팅엄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제안을 찔러봤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보너스로 줄게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PSG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PSG가 이강인 선수를 팔 의향을 있다면은 지금 노팅엄이 추가 상향단 제안을 PSG에게 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한 레키프였습니다. 와, 지금 이강인 선수가 노팅엄과 연결이 되어 버렸고 이적료는 약 1,000억 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팅엄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가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인이 PSG를 떠나 노팅엄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어떤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건 깁스 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안데르센, 그리고 쌍가레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신체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는 키가 171cm고 그리고 잉글랜드 국적의 약 1,000억 원 수준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안데르센 선수 역시 이 선수도 잉글랜드 국적으로 키가 179cm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른 선수는 아프리카 출신 쌍가레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는 피지컬이 엄청난데 키가 191cm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플레이 유형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정리해 봤는데, 깁스 화이트는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고 2선 공격 전개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드리블 전진,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빠른 템포로 연계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건 깁스 화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스 창의성은 좋지만 정밀한 킬 패스 능력은 이강인 선수보다 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속도가 느린데 패스 정밀도 그리고 롱패스, 킬패스는 이강인 선수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드필더에서 연결고리 빌드업 시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활동량이 많고 패스의 안정성, 수비도 가담하고 창의적인 전개는 못하고 날카로운 패스보다는 단순 패스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시를 들자면은 그냥 활동성 많게 많이 뛰는 미드필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런 선수는 아마 파페사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지컬 괴물이었죠. 쌍가레는 키가 190cm가 되는 아프리카의 피지컬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피지컬이 좋은 것만큼 볼을 쟁취하고 수비를 커버하고 피지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몸싸움 해주고 공을 따서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다. 근데 패스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몸싸움하는 전문이다, 싸움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창의성이 가능한 모건 깁스 화이트, 그리고 평범하지만 많은 활동성으로 미드필더에서 살림꾼 역할을 해주는 안데르센, 그리고 피지컬로 상대의 공을 따내는 쌍가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노팅엄으로 이적하게 된다면은 쌍가레 자리는 못 들어갑니다. 쌍가레가 피지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 모건 깁스 화이트와 안데르센과의 그 포지션에는 주전 경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모건 깁스 화이트는 스피드가 빠르면서 전진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상대팀에 따라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가 맞는 팀이 있고 이강인 선수가 맞는 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많은 안데르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쌍가레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송 자리에 들어가서 모건 깁스 화이트에게 좋은 킬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항상 주전으로 나오면 좋은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적응 기간도 있기 때문에 모건 깁스 화이트, 안데르송과 이제 교체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비벼볼 수 있는 이강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윙어는 거론 안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윙어는 프리미어 리그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윙어로 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강인 선수가 노팅엄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충분히 주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리면서 이제 노팅엄이 이강인 선수에게 1,000억이나 베팅을 했고, 그리고 풀럼, AC 밀란, 나폴리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발 이강인 선수가 PSG를 탈출해서 항상 많이 출전해서 더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